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주요 내용 중에 하나, 피치 내용과 비트코인 누군가 계속 매입하고 있다 라는 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피치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번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좀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도 부채 한도 협상을 미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되지 못했던 점을 꼬집었고, 미국 재정 상태와 국가 채무 부담 그리고 연준의 긴축 등에 따른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강등인데요. 스탠더드와 무디스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도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려야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문제 없다. 누군가는 문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구나.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의견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때는 한 달간 지수가 10% 이상 빠지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앨런 누나가 당장 튀어나가지고 이거 아니다, 별거 없다, 숨겨진 문제 좀 없다 라고 하면서 계속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등되었던 무디스 평가사는 이제 정작 조용했기 때문에 이게 피치 혼자서 결정을 해서 아무래도 특정 무엇을 기반으로 이걸 낮게 평가를 했는지, 진짜 이런 순수한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좀 알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 국가의 신용 평가도를 이렇게 단계를 약간 내렸다라는 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그리고 아니면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심각했다라고 했으면 이미 아시아장 초토화됐고 미국채 어느 정도 문제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분의 주장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봐도 요거 하나는 좀 공감이 되긴 했습니다. 앨런 누나가 당장 나와가지고 별거 없다, 이거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터트릴 때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달래는 형태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몰랐던 게 이제 서서히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는 뭐 ELS 상품이 조만간에 만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 ELS 상품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의 ELS 상품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만기가 돌아오는 그 시점 물량들도 자산에 있는 상품 물량들도 어느 정도 있으니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도 또 들리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제 분위기는 여전히 계속 원만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6월에 구인 건수도 사상 최저치만큼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냉각성의 고연 시장도 견고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디락스 형태로 계속 흘러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올해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해도 올 거의 연말 끝자락 11월, 12월 달에 그렇게 크게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거의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 금리 인상 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는데요. 9월 달은 거의 안 할 것 같다라는 게 딱 보여지죠. 5.75 정도가 17.5%이니까 거의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11월 달에 좀 관심도가 매우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안에 거의 안 하면 내년에 거의 못 합니다. 참고로 금리 거의 만질 수 있는 측면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선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점점 더 많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장외로 커브를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브 파이낸스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커브 창업자가 저스틴 선에게 500만 커브를 또 매도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주인이 저스틴이 좀 되어가는 거 아니냐. 최근 커브 파이낸스 쪽이 중국 쪽에서 좀 많이 매입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커브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00일선에 가까워졌던 비트코인의 이제 현재 차트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도 이제 200일선에 가까워졌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에 좀 있으니까 이 시점이 가장 저렴한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전체적인 추세 기간이 길어서 그렇지, 이 기간 추이 부분에서 적재적소로 잘 매입만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2만 명의 강제 청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물 트레이딩을 해보는 거는 찬성인데, 하더라도 소액으로 하더라도 이걸 그렇게 어, 길게 직업군으로 길게 뭐 5년을 가져간다든지 뭐 이렇게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직업으로 할 거라고 하면 짧고 굵게 한 1, 2년 정도 빡세게 딱 하고 결과물이 좀 시원찮다 하면 이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추세 기반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감칠맛 나게 막 요렇게 감질맛 나게 막 요렇게 막 요동치는 건, 그거는 정말 끝맺음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수익성에도 곧바로 직결돼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선물 트레이닝인데, 그걸 현실 부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 학생 때 시험을 보면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등수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등수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네가 공부를 얼만큼 잘했냐를 석차순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차순 기반에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근데 항상 무언가 아쉽죠. 어떤 결과가 됐던 간에 아쉽습니다. 이게 뭐 투자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가장 아쉬워요. 좀 돈을 벌었어도 더 벌고 싶어하는 마음. 만약에 잃었으면 최소한 본전만 건지고 싶어하는 마음. 다 해당에 있는 그 등수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잘 조율을 해야 비로소 한 단계 더 투자할 때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계속 맴돌면 변화점이 별로 안 생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안에 여러분들 또는 구독자분이 이 안에 안 들어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디서 보냐 뭐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쉽게 볼 수 있는 건 코인리스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눌러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이벤트 뭐 Q&A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눌러서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다. 요즘 코인리스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 선물 뭐 지난 몇 시간 코인 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이 다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많이 잃었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보고 보시면 된다. 단지 이제 여기서 나도 정산을 뭐 당했다고 하면 여기에 한 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웬만하면 대상이 안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가장 메인 중에 또 뜨끈뜨끈한 내용이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잠깐 또 위축되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또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테더가 2분기에 2310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라는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5% 투자한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는데 7% 정도 투자했다는 건 다소 아쉬웠지만, 여기서 추가로 이 아쉬운 부분을 누가 메꾸었냐, 이분이시죠. 우리의 가장 큰형,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분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최대 7억 5천만 달러 주식을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마무지한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8천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8천억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만 개 정도를 살 수가 있는 금액이네요. 그것도 3,800만 원 선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만 개 정도면 한 방에 긁은 건 또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두시라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7월 31일 기준점으로 15만 2,800개니까 여기서 못해도 17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또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언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냐, 언제 이렇게 빚을 언제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약간 멘탈 좀 잡아드리는 멘트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술을 2병 먹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빚은 가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분은 진짜 착한 심정을 갖고 있으신 분이죠. 이 그딴 거 모르고 이제 뭐 그냥 몸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내가 하나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본질적으로 알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한 단계 더 인생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11만 1,600원으로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로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냐라고 하니까 불가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걸 보았던 순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가능하죠. 네. 불가능이라는 거 없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에 다 맞춰집니다. 예, 좀 불편한 부분은 많이 생기겠지만 그게 이분도 체득을 해서 최대한 빨리 친구 빚 갚고 누구 빚 갚고 그렇게 뭐 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직 시간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그 대신 내가 빚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가 됐든 간에 인생의 끈을 좀 놓지 마시고 계속 그걸 버티고 또 버티면 좋은 또 희망의 빛이 또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근데 그 구간을 잠깐 회피하려고 내 목숨, 이 값어치 높은 목숨을 던진다라는 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후회 안 한다.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대한 죄값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건 세상에 편하는 건 전혀 없어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요행이 결국에 나의 빈틈을 만들게 되고 그 빈틈으로 인해서 더욱더 더 많은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거, 잠재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